마산은 지난 100년 동안 매립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마산만의 지도를 바꿀 대형 매립 사업, 해양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침체된 마산의 경기 회복은 물론 통합 창원시의 미래 성장을 이끌 사업이라는 주장과 계획이 지지부진할 경우 아파트만 들어서는 난개발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현장에서는 해양 신도시 개발의 함정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산만에 대한 그리움을 애잔하게 풀어낸 국민가곡 가곡파. 하지만 꿈에도 잊지 못했던 그 마산만은 도시개발과 산업화의 미명 아래 추진된 매립사업으로 생명력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마산만의 크기는 절반으로 줄고 수질은 공업용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악화됐습니다. 지난 100년의 마산만 매립의 역사. 그 논란의 정점에 2012년 우여곡절 속에 착공한 마산 해양 신도시가 있습니다. 호항 길이만 4.3km, 축구장 100개의 면적의 바다를 메우는 마산 해양 신도시선. 인공섬으로 도시 용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모두 2조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의견과 가뜩이나 쇠퇴하고 있는 마산의 구도심을 더 죽이고 난개발을 부르는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뉴스인사이드에서 취재했습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조성 현장. 높이 6.6m의 석축 호환은 지난해 7월 완공됐습니다. 준솔토를 쏟아붓는 작업도 지난달 모두 끝난 상황. 창원시는 오는 2018년까지 부지 조성을 끝내고 이 땅을 민간에 분양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023년까지 창원시는 4,700억 원을 투자하고 중국 자본 등 민자 1조 5천억 원을 유치해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적인 업무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제적으로 많은 투자 자금을 유치해낸다면 거기가 홍콩이라든지 또는 싱가포르처럼 그야말로 큰 시설들을 우리가 유치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야말로 앞으로 우리 창원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지난해 창원시가 민간에 배포한 홍보물입니다. 창원시가 생각하는 사업의 성공 여부는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특별 계획구역에 어떤 시설을 유치하느냐는 것. 우선 창원시는 시비와 민간 자본을 합쳐 8,700억 원을 투자해 국제 규모의 컨벤션 시설과 특급 호텔, 리조트, 쇼핑몰 등이 어우러진 복합 컨벤션 타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 면적만 40만 제곱미터로 63빌딩은 물론 서울 코엑스몰보다 2배 이상의 크기입니다. 컨벤션 타운 옆에는 외국인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1,300병상 규모의 국제병원을 유치하고 수조 규모가 10,000톤에 이르는 세계 5번째 크기의 아쿠아리움도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일반 분양 용지에는 마산 대우백화점 규모의 3배가 넘는 연구 개발 업무 복합단지와 대형 요트 등 400여 척이 정박 가능한 해양 레저시설, 명품 매장과 고급 레스토랑이 입점하는 해변 상가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2만 명의 고용 효과를 해양신도시가 가져옵니다. 그다음에 연간 1조 2천억 원의 지역 총생산 증가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사업이죠, 사실은. 하지만 사업의 규모가 큰 만큼 중복, 과잉 투자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2,200억 원의 시비가 투입되어 있는 국제 컨벤션 센터입니다. 이미 창원 컨벤션 센터에다 국비 등 49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빌딩을 추가로 짓고 있는 상황. 오는 2017년 개관 이후 세코의 가동률은 당분간 50-60%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창원시가 국제 컨벤션 시설을 또 건립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규모의 국제회의장이 2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운 것은 이것은 전시행정 그리고 중북투자를 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의료 인프라 확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말 개원을 앞둔 창원 경상대 병원과 2,400억 원을 들여 증축 중인 삼성 창원병원 등 반경 20km 이내의 지역병원들이 잇따라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 2시간 이내 거리에 해운대 백병원 등 초대형 병원들이 포진한 상황에서 수익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관광단지와 중복되는 사업도 태반입니다. 현재 창원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은 마산 해양신도시를 포함해 글로벌 테마파크와 로블랜드, 구산 해양관광단지 등 모두 6곳. 마산 로블랜드의 경우 특급호텔과 컨벤션센터, R&D 센터를 계획하고 있어 해양신도시 유치 사업과 3곳이 겹칩니다. 이처럼 중복된 사업은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3곳, 명동 마리나 항만 3곳 등 모두 12곳에 달합니다. 또 그런 시설들이 중복되어 있으면 또 같은 시설들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수요보다는 공급이 넘침으로 인해서 어떤 들어오는 시설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민간 자본을 어떻게 유치하겠다는 건지 재원 조달 계획도 불투명합니다. 창원시는 해양신도시 개발의 85%를 민간 자본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창원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 5곳의 민자 유치 계획을 합쳐보면 모두 6조 원이 넘습니다. 100만 남짓 한 도시에서 너무 방대하게 사업을 벌려도 나중 난개발과 더불어서 운용 수익 면에서 굉장히 현장이 떨어질 수가 있죠. 인구 100만 도시의 현실성 없는 장밋빛 계획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비싼 땅을 주고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민자가 들어오려면은 뭔가 좀 그럴듯해야 되죠. 그 국제 업무 센터를 만들겠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지. 그래야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자꾸 이제 뻥튀기가 되는 거죠. 이제. 지난 2010년 국회 대정부 질의원장. 마산이 지역구인 이주영 의원은 당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해양신도시 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마산항의 가포 신항하고 또 항로 준설토 그 투기장으로 매립해서 건설하려고 하는 해양신도시 여기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앞서 장관에게 보낸 대정부 질의에서에 나타난 이 의원의 우려는 더 직설적입니다. 신도시 조성으로 주거단지가 들어서면 마산 지역 재개발 재건축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고 창동, 오동동 등 구도심 상권 재생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이 의원의 지적은 해양신도시로 직격탄을 맞게 될 마산 어시장은 물론 창동과 오동동 등 구도심 상인들의 민원 때문이었습니다. 해변 상가 5층짜리 부지가 있습니다. 횟집이나 기타 수산물 관련 업종이 들어선다면은 지금 마산 수산시장이나 마산 어시장이나 할 것 없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돼 있죠. 지금 현재 주거지역도 지금 많이 비어 있잖아요. 신도시가 생긴다 그러면 이보다 더 큰 파장이 생기지 않을까. 창원시의 지구 단위 계획을 입수해 만든 해양신도시의 입체 모형도입니다. 30층 등 일부 고층 건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층 이하의 저밀도 개발을 계획했고 주거단지도 최소화해
기존 22곳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게 창원시의 설명입니다. 개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을 보시면은 아주 지금 저밀도로 지금 계획을 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업 용지도 최소 면적으로. 하지만 해양신도시 전체 용도 지역을 분석해보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물론 상가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준주거지역과 상업용지는 각각 39.1%와 17%로 전체 절반이 넘습니다. 창원시의 도시계획 변경만으로 얼마든지 대규모 주거단지와 대형 상가들이 들어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지 면적만 놓고 봐도 창원의 상남 중심 상업지구보다 더 큽니다. 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땅의 가치를 높이고 땅 장사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활용도가 높아 건물을 올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50층) 이상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로 둘러싸인 부산 수영만 매립지.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을 호가하는 대표적인 고급 주택지입니다. 이 매립지는 지난 1980년대 중반 애초 위락시설 등 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부산시는 이 땅을 팔고 난 뒤 주거지 조성을 허가했습니다. 아시안게임 경기장과 공원 조성 등이 목적이었던 부산 밀락 매립지. 부산시가 재정난이 심각하다며 땅을 건설회사에 매각했고 이후 아파트와 상가 건물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섰습니다. 도시 장기 발전 계획의 틀 속에서 매립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성의 어떤 문제로 나대지로 계속 방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기업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해안 경관의 명소로 손꼽히던 용호만 매립지 역시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일대 교통난을 해소하겠다며 바다를 메운 부산시는 도로박 자투리 땅에 25층 이하 상가와 오피스텔만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인근 주민들이 난개발을 우려하자 부산시는 도시계획 변경은 없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지구 단위 계획대로 개발하지 지구 단위 계획을 결코 변경하지 않겠다는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그런 난개발은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땅을 민간에 매각하고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뒤 부산시의 입장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74층 이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결국 70층 초고층 아파트 분양을 앞둔 용호만 매립지. 5년 전 997억 원이었던 토지가는 최근 3천억 원까지 가격이 뛰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해당 지구 계획 변경에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 8명을 징계하고 건설사가 벌어들인 이익금 240억 원을 회수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이익에 맞게 그 용지를 개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업자의 이익에 맞게 민간업자의 개발 의도에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 민간업자랑 부산시의 유착으로밖에 이제 유추할 수밖에 없죠. 돈이 없는 자치단체가 막대한 돈을 빌려 바다를 매립하고 이후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해 특혜 시비 속에서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용도 변경을 해주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IT 영상산업단지를 만들겠다며 시작된 부산 센텀시티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등 주거 비중이 50%를 넘어서면서 출퇴근길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바다 경관이 사라진 인천 송도지구는 국제 업무 도시라는 애초의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은 지난 1996년부터 추진된 가포신항 개발과 맞물려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로 준설로 인한 흙을 버릴 때가 필요했고 이는 당시 도시를 확장하려던 마산시의 이익과 맞아떨어졌습니다. 마산시가 땅을 메우려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마산시는 지난 1996년 43만 명이었던 인구가
오는 2016년 75만 명으로 증가한다며 추가 도시 용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마산 인구는 늘기는커녕 겨우 40만 명 선에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그 마산 인구가 그렇게 한 70만 된다고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내놨는데 사실 실현성이 거의 없죠. 오히려 더 그때보다 지금 마산 인구는 더 빠지는 상태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첫 단추부터 조금 수요 조사가 잘못된 것 같고 마산시로부터 사업을 넘겨받은 통합창원시는 해양신도시 조성에 3,500억 원을 투입한 상황. 창원시가 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투입한 사업비를 다시 대착 회수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바꾸어서 다시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결국은 아파트 용지나 주택 용지겠죠. 유혹에 저는 어느 시장이 오든 그 유혹을 저는 뿌리치지 못할 거라 봅니다. 이 같은 난개발 우려에 대해 취재진은 창원시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몇 차례 요구했지만 창원시는 민감한 문제라며 자료 제공은 물론 인터뷰조차 회피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사람하고 당연한 사람 지금 이슈시니까 이슈에 막 따라가는 거라면 좀 조용하게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가 해양신도시 안에 내수면 공원과 인공갯벌 등 친수 공간을 조성해 부작용을 최소화하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금의 계획대로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되면 성공했을 경우에 기존의 도시가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고 실패했을 경우에 엄청난 흉물을 이 도시가 가지게 되는 기왕 매립을 한 것을 도시 개발 면적은 좀 줄이고 부산과 인천시가 바다를 매립하며 꿈꾼 건 상하이와 홍콩과 같은 화려한 국제도시였지만 무리한 개발 뒤의 후유증은 심각합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유수면, 바다를 메워 생긴 이익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제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도 이 때문. 하지만 창원시는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막고 눈을 가린 채 일방통행, 불통행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양신도시 개발이 어떻게 진행될지 꼼꼼히 따지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